저 좀 살려주세요. 살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동에서 중년의 미국 여성이 의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여기 미국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한국으로 가라는 말에 이 여성은 살 수만 있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왜 의사는 한국으로 가라고 한 걸까요? 그럼 지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평범하지만 뭔가 특별한 면이 있었던 저는 어릴 적부터 패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옷장을 뒤지면서 다양한 옷들을 조합해봤는데 그때 느낀 건 옷이 단순히 몸을 감싸는 게 아니라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라는 사실이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마다 친구들이 너 정말 멋진 스타일이네 라고 칭찬해줬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 옷 어디서 샀어요? 라며 물어봐서 하루하루가 정말 기뻤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값비싼 명품 대신 동네의 중고 가게를 샅샅이 뒤져서 저렴한 옷들을 찾아내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갔어요. 패션을 사랑한 저는 자신이 리폼한 옷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미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패션 잡지 기자가 다가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고 제안했어요. 그때 엘레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응했고 그 사진이 잡지에 실리자 SNS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라며 문의를 보내자 저는 자신이 손수 리폼한 옷들이 이 정도 반응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엘레나는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온라인 의류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엔 소규모로 티셔츠 몇 장을 제작해서 친구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덕분에 주문이 몇 시간 만에 폭주했고 엘레나는 밤낮 없이 주문 확인하며 사업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점차 작은 팀을 이루면서 CEO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엘레나는 매일 사무실에 파묻혀서 점심 한 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주로 햄버거와 피자,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잃어버린 볼살과 다크서클, 앙상한 팔과 다리, 예전의 활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야? 친구들이 엘레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지금만 견디면 곧 쉴 시간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불면증, 만성피로, 소화불량, 그리고 알 수 없는 몸살까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사무실 회의 도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숨막힘을 느끼며 의자에서 쓰러졌어요. 급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초기 대장암입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단계라 치료는 가능해요. 하지만 앞으로 생활 습관을 꼭 바꿔야 합니다. 라고 진단했어요. 그 순간 엘레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과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기간 동안에도 엘레나는 노트북을 켜고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어요. 내 몸보다 사업이 더 중요해라고 스스로 말하며 버텼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도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업무에 치이며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두었어요. 그러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어느 아침 눈을 뜨니 몸 전체가 힘이 없이 축 처져 있었어요. 출근하면서 어제 너무 늦게 잤나? 생각하며 억지로 출근했지만 복부의 묵직한 통증과 미열은 점점 심해져 결국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재발은 단순한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 없이는 재발할 위험이 큽니다. 그 말을 듣자 엘레나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신은 이미 성공한 CEO였는데 몸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새로운 담당 의사가 등장했어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일했지만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엘레나 씨, 지금 진행하는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면역 체계와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둔다면 암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한국에서 통합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단순히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엘레나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라는 절박한 경고처럼 들렸어요. 바로 그때 회사의 물류팀을 맡고 있던 미국계 한국인 직원 리나가 다가와서 엘레나 씨,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여기서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 치료와 맞춤 식단, 생활 습관 개선까지 모두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답니다.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두었으니 믿고 한국으로 가보세요.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해줬어요. 리나의 말에 엘레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꼭 자신의 몸을 돌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출국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오른 엘레나는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소란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야 라고 다짐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낡은 공항과는 전혀 다른 세련되고 깨끗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입국 심사부터 짐 찾기까지 모든 게 신속하고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곧이어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에 도착한 병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급 호텔처럼 우아하게 디자인된 건물이었고 넓은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 천장을 가득 채운 자연광, 세심하게 배치된 가구들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전문 코디네이터가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엘레나에게 맞춘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치료 과정은 단순한 항암 치료를 넘어서 식습관, 생활 패턴, 심리적 안정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이었어요. 가장 먼저 시행된 건 한식 기반의 건강 식단 개선이었어요. 미국 생활 동안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에 익숙했던 엘레나는 따뜻한 쌀밥, 부드럽게 끓인 된장국, 그리고 다양한 채소 반찬을 맛보면서 와, 이게 바로 진짜 한식의 맛이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서 마치 작은 명상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영양사님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라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한 달 만에 체중도 안정되고 앙상했던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또 한식 치료의 또 다른 혁신은 동양의 전통의학 한방치료였어요. 처음엔 침뜸, 약침, 부항치료 등 모든 게 낯설고 약간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 깊은 곳까지 피로가 풀리고 편안해지는 걸 체감했어요. 특히 침치료는 마치 오래된 전선이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고 뜸 치료는 복부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의료진 분들께서는 이 치료들이 당신의 면역력을 높여 암 재발 위험을 줄여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엘레나는 점차 한방치료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위해 명상과 참선 수업도 병행하도록 권유받았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하루 10분씩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명상의 세계에 빠져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 번은 명상 수업 중 강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엘레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2달이 지나고 나서 엘레나는 눈에 띄게 회복된 자신을 발견했어요. 잃어버렸던 생기와 피부의 혈색, 그리고 무엇보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되찾은 거예요.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왜 그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와 함께 앞으로는 절대 내 몸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치료 마지막 날 담당 의사께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씨,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평소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경고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격려처럼 들렸고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퇴원하는 날 간호사님들과 영양사 한방, 전문의 등 모든 의료진 분들이 따뜻한 꽃다발과 미소로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엘레나는 한국의 인간미 넘치는 의료 서비스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퇴원 후 짧은 기간 동안 엘레나는 서울의 거리와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어요. 리나가 추천해준 한복을 입은 거리 공연,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전통 한식당에서 맛본 깊고 진한 된장찌개와 잡채는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감동이었어요. 한강공원을 거닐다 문득 바람에 실려 온 잔잔한 물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지나치게 바쁘게만 살던 자신을 돌아보게 했고 앞으로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엘레나는 짧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이제부터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약속했어요.
회사로 복귀한 후 리나 덕분에 조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엘레나는 예전처럼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팀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간단한 요가와 명상,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한식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덕분에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변화되었고, 동료들은 엘레나 씨 얼굴에 건강한 빛이 돌아왔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제 엘레나는 단순히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통합 의료,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삶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소소한 순간들이 앞으로 저의 길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받았던 온정과 치유의 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엘레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